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시간은 11시 46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자료 올리고 그림이 한 12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좀 일이 많다 보니까 좀 저녁에 일찍 올리지를 못하는데 그런 점 좀 양해를 해주시고 좀 늦은 시간을 보시고 바쁘신 분들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징주 상가를 이렇게 보면 A스토리나 평화홀딩스 각각의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인데 항시 당일에 상가 종목을 분석을 하고 그 재료나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는 것은 트레이드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상가 종목을 나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장을 끌고 가는 종목들은 상가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잘 챙겨 보시면 훨씬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매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리니까 카페에 제가 다 자료를 올려 놓을 테니까 오셔서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를 좀 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일단 상가 종목들은 아주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 외에 보면 신고가 52주 신고가 종목들도 따로 얘네들은 좀 종류가 많죠. 이런 종목들도 어떤 테마가 움직이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공부가 참 되기가 쉽고 특징주를 특정해서 찾아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나 기타 테마 같은 것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주 다시 조금씩 정리해야 될 테마들 그런 것도 한 번씩 제가 정리를 해서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카페에서 한번 보시고 참조를 해 놓는 것이 항상 좋습니다. 안 맞는 테마주들은 오늘 조금 간략하게 분석을 해 보았는데 나중에 보시고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승부주는 사실은 승부를 걸만한 종목이 좀 없을 정도로 시장이 좀 현재로서는 볼 것이 없었어요. 어제도 제가 종목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도 오늘보다는 내일에 나오는 이슈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그 생각이 더 짙어요. 그래서 내일은 더군다나 금요일인데 지금 현재의 시장 흐름으로 보아서는 내일 과연 어떤 시장이 될지 참 예측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의 총평은 내일도 내일 시장에 새롭게 만약 뜨는 이슈가 있다면 모든 걸 제껴두고 그쪽으로 집중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일단 평가를 내리고요. 일단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만약 내일에 아무 일이 없다면은 아무 일이 없고 새로운 이슈가 뜨지 않는다면은 어떤 걸 가지고 공부를 해볼까 라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런 스타일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종목을 참 선정하고 정리를 하기가 참 보기보다 참 어렵거든요. 수백 개 되는 종목을 다 하나씩 다 봐야 되고 그 종목들에 가지고 있는 재료나 또 이런 것들 그리고 차트 상태, 캔들 상태 여러가지 수급 상태를 다 보면서 연관고리를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참 보기보다 쉽지가 않은데요. 또 시장의 흐름 같은 것도 또 봐야 되니까요. 그래도 또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런 것들을 자 주석을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종목 내일의 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 시장에서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배워서 이 시장에서 앞으로의 내 미래에 조금이나마 좋은 나의 기술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항시 고찰을 하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른 도태가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해야 되고요. 자 각설하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팀들은 신규주 팀들을 따로 모아 보았습니다. 일단 모티브 링크를 일단은 기준점으로 한번 봅시다. 오늘 상장한 종목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별로 그렇게 모습이 좋지가 않았죠. 별로 모습이 좋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조금 이제 끌어올렸다고 하지만 그래 보았죠. 그랬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프리미엄이 175%나 프리미엄이 붙어서 간 종목인데 모습이 좋지는 않았죠. 근데 이놈이 시간에서 한글을 또 이제 이렇게 기록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스타일이 뭐냐면 가는 놈한테 한 번 더
싸다구로 한 번 더 땡기자 막 그런 말이라고 보죠. 즉 믿을 게 없는 시장이라 오늘 시장을 가만히 장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끝날 때까지 보니 어느 종목 하나 받쳐줄 만한 종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한테 차라리 가는 놈한테 한 번 더 승부수를 던지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오늘 움직인 거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미 프리미엄이 175%가 붙어서 출발해버리기 때문에 이미 뭐 급등을 해 있는 상태죠. 자, 그런 의미로 모티브 링크를 일단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시간의 9%니까 아침에 시가는 어떠한 형태든 간에 시가는 이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가가 높을 겁니다. 그래서 모티브 링크는 초보분들은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 주 정도만 가지고 시가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고, 경력자분들은 눌림을 한번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도 좋겠지만은 내일은 특별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가가 높을 때니까 반드시 프로 기준 유동 매매를 해주세요. 프로 기준 9%면 9%, 8%면 8%. 만약 완화가 걸린다면은 흐름을 좀 보시다가 한번 눌림을 주는 지점에서 한번 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모티브 링크의 컨셉을 잡고 나가시고, 나머지 종목들은 아스테라스 같은 종목은 보기보다 눌림 자리니까 내일 한 8,600원 이 정도만 단가를 딱 잡아주시고, 요 밑에는 손대지 마시고, 시가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네. 마이너스에 한번 두드려 보고, 지금 내일 지수 흐름이 안 좋다면 얘네들 요렇게 내려갈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신규주들도 이미 이제 오늘 많이 꺾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금요일에는 이래 눌림 주는 종목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봅시다. 다음은 삼양 NC캠. 이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1.6% 빠져 있는데 이놈도 내일은 한 번쯤은 봅시다. 마이너스 1.6%니까 여기 23,000이면 3% 정도 될 겁니다. 23,000원을 딱 잡아주시고 23,000원을 깰 때는 나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이놈은 LGCNS입니다. LGCNS 이놈은 별로 사실은 좀 하고 싶지 않은 친구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뭐 워낙 좀 LG 쪽이 또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내일 한번 봅시다. 뭐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죠. 팔고 있는데 내일 또 팔겠죠. 팔겠는데 이놈은 손을 대지 마시고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게 느껴진다는 판단이 들 때만 하면 조금 뭐 1%를 더 주든 2%를 더 줘도 상관이 없어요.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속도가 좀 있다고 느껴질 때만 손대시고, 요 근처에서 맹맹거리고 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가만히 보세요. LG 자체가 요즘에 뭐 흐름이 안 좋아서 쓱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봐줍시다. 자, 그리고 이놈들은 오늘 동아기업도 모습이 좋았지 않았습니까? 뭐 저희들도 했습니다만은 한 번 더 랠리를 이어갈까? 막 그런 관점을 한번 봅시다. 시간에 3% 올라 있습니다. 인정을 해줍시다. 시간에 왜 제가 인정을 해주지 않은 것은 가라로 가짜로 올리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들은 정상적으로 다 고생을 해서 이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니까 인정을 해주자는 거죠. 적어도 몇 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3.3% 올라 있는데요. 그래요. 내일은 시가 3% 잡힌 3% 안에서만 진행을 하는 프로 매매로 운영을 좀 해주세요. 동아기업은 2% 초반하면 2% 안에서만. 호가가 많죠.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엔캠 같은 것도 오늘 13% 정도 올라 있습니다. 시간에 1% 올라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쌍끌이가 들어갔고요. 차트로 보면 밑에서 끌어올리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묶어서 봐주시고,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놈도 요즘 잘 나가고 있죠. 오히려 이놈은 거꾸로 가고 있죠. 1.4% 올라 있습니다. 역시 이놈은 가던 놈한테 당근 한 개 더 던져 봅시다. 19,000원 정도 면 아마 보합 정도 될 것 같네요. 적어도 19,000원을 깰 때는 도망 나온다. 0% 들어가도 상관없고 1% 들어가도 이런 건 별 상관은 없어요. 없는데 19,000원을 깰 때는 일단 도망 나오자 라는 전략으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 첨단 소재까지 같이 묶어서 봅시다. 중앙도 오늘 좀 올랐다가 좀 내려왔는데 그렇죠. 근데 중앙도 추려보면
지금 이런 스타일이거든. 중앙도 많이 내려왔죠. 요즘마다 추세가 그러하니까 0.9%인 게 별로 아침에 시가가 높지 않을 겁니다. 같이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머리가 좀 똑똑한지 아니면 어떤 놈이 또 머리 짓을 하는지 아니면 전부 다 죽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머리부터 일단 한번 보고 흐름을 해도 됩니다. 다음은 현대차 오픈을 보겠습니다. 데이 트레이딩 하면서 현대차 같은 종목을 트레이딩 해보기는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네요. 몇 년 전에 삼성전자 가지고 한번 데이 트레이딩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참 우리 성격에는 그 가지고 트레이딩 못하겠더구만요. 어찌나 1% 2%에서 세상을 뒤집을 듯이 움직이질 않길래 현대차도 오늘 좀 많이 떨어지는데 오늘 재료가 GM하고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나오기 아마 효과가 맞는 것 같은데 글로벌 공급망을 서로 같이 나눠 가지고 서로 팔아보자 관세도 피하고 그런 것 같은데 시장은 이렇게 3% 정도 오를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네요. 좋습니다. 인정을 해주시고 과연 내일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이 정도 올린 만큼 내일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21만원 잡고요. 한번 봅시다. 어떤 꼬라지로 움직이는지. 밑에는 손대지 마십시오. 돌파를 해야만 의미가 있죠. 오픈롤 같은 경우는 오늘 3% 정도 올랐는데 보합 기준가 잡아주시고 8,800원 정도 달려가면 같이 달라붙는 전략을 합시다. 그 외에 특별한 전략은 없습니다. DB 하이텍과 온코크로스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트레이딩 중에서 좀 아쉬웠던 종목이 온코크로닉이었죠. 온코크로스였죠. 여기서 놀고 있을 때 오늘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을 때 자꾸 신경이 가서 좀 해볼까 하는데 좀 망설이다 좀 놓쳐버렸는데 나중에 오후에 보니 이만큼 올라가 있더군요. 좀 아쉬웠어요 이 종목. 자, DB 하이텍도 봅시다. 내일은 금요일이라서 보통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기관들의 행태가 좀 제법 무시무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크게 밀릴 일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또 모르죠. 요즘에 하도 시장이 얼토당토 안 하니까 일단 보합을 깨면 도망 나온다 생각하고 보합 위에서는 한번 진입을 해서 흐름을 보도록 합니다. 쿠크로스는 오늘 25%까지인가 올라갔다 내려왔죠. 봅시다. 25%. 그리고 시간에 이래 5%를 올려놨거든요. 과연 이것이 내일 금요일날에 이렇게 좀 명분이 있는 그런 매매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의구심은 들어요. 그래서 매매하기가 좀 까다롭기는 까다롭습니다. 이놈은 프로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5% 5% 안에서만 다 이 안에서만 대응을 합시다. 만 4% 잡히면 4% 안에서만 이렇게 해가지고 간을 한번 봅시다. 프로 매매는 간을 보는 매매입니다. 즉 밑으로 들어가기도 그렇고 우로 들어가기도 그럴 때는 딱 요 안에서만 놀아주니 나는 네가 의심스럽다는 뜻이에요. 프로 매매를 한다는 뜻은.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가장 급박하게 움직일 때 예를 들어 완화가 걸려가지고 어느 타점을 잡기 막 힘들 때는 차라리 이 5% 5% 4% 4% 이렇게 프로에다 그냥 시장가를 두드려버리면 대충 그 안에서 체결이 되죠. 그리고 그것이 벗어날 때는 뒤도 안 들어오고 바로 잘라버린다든지 이래 하면 크게 다칠 일이 없죠. 그런 점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한번 봅시다. 오리엔트 바이오 한번 볼까요? 오리엔트 바이오 이게 언제 거지? 제법 된 거네 이거는. 당일 2시간 매매하는 지금 수익을 이날도 좀 많이 나온 것 같네. 지금 오리엔트 전공을 한번 볼까요? 오리엔트 바이오보다는 저 위에 보면 오리엔트 전공을 찾다 보면 요렇게 살짝 살아나는데 전고 좀 이것도 살짝 하고 있죠. 근데 시간에 이제 마이너스가 돼 있으니까 오리엔트 바이오가 좀 한번 좀 관심 있게 봅시다. 이놈도 달려가면 얘들아 모여야 될 종목 아닙니까?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음도지가 나왔을 때와 양도지가 나왔을 때 차이점 그런 것도 잘 고민해보면 좋을 겁니다. 공부하는데 보합 기준가 잡고 정치 테마주들은 어차피 그날의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내일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별로 움직이는 게 없고
오늘 뭐 상승한 한한령 관련주라든지 이런 애들이 뭐 내일도 득세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시장은 항상 균형의 추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쪽에 모든 것을 다 주진 않아요. 그래 분명히 다른 어느 쪽도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오리엔트 바이오도 그런 의미로 책정을 해놓고 한국 첨단 소재도 그런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한국 첨단 소재도 2% 정도 올라있죠. 6,700원도 기준가 딱 잡아주고 해주고 과연 내일도 한한령 애들이 다 뭐 시장을 좌지우지할까 뭐 그런 관점으로 내일 한번 보도록 하죠. 1월달 한 거네. 그래서 내일은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아마 뭐 오늘 시장을 장악했던 놈들이 내일 또 장악을 시도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는 관점에서 시장은 지금 그런 것밖에 없을 정도로 시장이 안 좋으니까요. 하지만 항시 또 트레이더들은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항시 시장은 균형의 추를 가지고 있던 걸 머릿속에 항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꼭 시장은 한쪽으로만 모든 것을 다 몰아주진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내일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후반부에는 오늘 매매 현황 트레이딩 히스토리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한번 참조하시고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었죠. 오늘 시장은 목요일답게 상당히 전체적으로 시장이 매매가 하기가 까다로웠습니다. 자, 왜 까다롭지 하면 오늘은 목요일이기도 하지만 20일입니다. 20일. 제가 늘상 말씀드리던 것이 시장이 20일 정도부터 넘어가서부터는 그동안에 고점에 올라갔던 종목들은 이제 서서히 하락을 할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지지선까지 중간 허리까지 내려오죠. 그래서 20일에 넘어가면 이제 그런 준비를 서서히 해야 되죠. 그런 시장 흐름이 오늘 좀 나타났고 로봇 관련주나 조선주나 막 무너졌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많이 좀 영향을 받았는데 매매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한한령 관련주 빼고는 오늘 시장이 거의 없을 정도로 좀 어려웠죠. 그래서 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매매를 할 때는 내가 나의 위치를 나의 내비게이션 나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느냐를 잘 알고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몇 시에 그리고 며칠에 무슨 주에 무슨 요일에 있다 라는 걸 딱 알고 매매에 임해야 모든 종목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금요일날 바라보는 종목의 시선과 월요일날 바라보는 종목의 시선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오전 일찍 바라보는 시선과 오후 늦게 바라보는 시선하고는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냐 하면 나의 매수의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매도의 결정을 빠를 수가 있어요. 항시 머릿속에는 그거를 깔아놓고 매매에 만나는 거 꼭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종목 한번 둘러볼까요? 오늘 종목 중에서 그래도 가장 핫했던 종목은 클리노믹스였죠. 우리가 전일에 가져와서 상한가 수익도 먹었습니다만은 그리고 25% 정도 먹고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상매매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소수라서 그런 거 뺐습니다만 오늘 시가에 공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가까지 가죠. 오늘 클리노믹스에서 배울 점은 관점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 즉 내가 이 종목을 끌고 가서 상한가를 볼 것이냐 아니면 나는 하루 수익으로 그냥 마무리 칠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 1차 매도세가 나오겠죠. 그래 뭐 15%에서 한 20% 먹고 도망가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스타일의 종목들은 요즘에 3년상 가는 종목이 없잖아요. 요즘 2년상 가기도 힘들어요. 종목들이 시장이 하도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항시 조금 덜 먹더라도 절반은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적어도 이런 지점에서는 절반은 승부를 걸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내가 다 먹고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절반을 끌고 가면서 상가를 가져가서 다음날에 수익도 한 번 더 극대화 시켜보겠다라는 결정을 내려야 되죠. 그래서 그것은 다 사람들의 성격마다 틀린데요. 제가 쭉 느껴본 경험에 의하면 사람들의 성향 차이라고 봐요. 성격이 소심하거나 배포가 없는 분들은 조금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배포가 좀 있는 사람들은 좀 절반만 먹더라도
절반은 그냥 본전을 하더라도 또 승부수를 던지고 그러죠. 그래서 클리노믹스에서 오늘 배울 점은 아침에 시가의 공략에서 상가까지 붙이는 이 긴 시간 동안을 과연 어떤 마인드로 이 종목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나, 이 종목을. 그런 관점을 배우면 향후에 이와 유사한 종목들이 있을 때, 이와 유사한 기세와 패턴을 보일 때, 이와 유사한 시장의 흐름이 되어 있을 때 나의 트레이딩 관점을 결정짓기가 쉽습니다. 오늘 클리노믹스 좋은 공부였고 수익은 23% 정도 수익을 안고 보유합니다. 24% 정도 되겠네요.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학력 관련주로서는 저에게도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원탑으로 뽑은 종목은 YG 플러스였는데, 근데 좀 검증이 필요했잖아요. 무조건 갈 수가 없었던 게, YG 플러스 같은 경우 오늘 시가를 15.6%를 뛰었단 말이에요. 너무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재료가 가장 세다고 하면 시가를 15를 뛰었으면 바로 가줘야 되거든요. 바로 가야 되거든요. 눌림을 준단 말이죠. 눌림을 줘버렸어요. 9%대 정도로. 한 6, 7% 빠졌죠. 그래서 오늘 시가로 끝나는가, 이런 관점을 보았는데 서서히 상승을 했다가 좀 올라갑니다. 그러는 와중에 에이스토리 같은 뭐 종목들이 상가를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됐죠. 근데 에이스토리는 뭐 그런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친구라 생각지를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좀 힘을 받게 되는 경향이 있었고, 일단은 어차피 오늘 YG 플러스를 관점으로 잡았던 종목이라 눌림을 좀 기다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 4,800 기준점을 타점을 잡게 되죠. 그래서 조금 랠리가 있다가 이 랠리가 하는 시간 동안 많은 갈등이 있었겠죠. 얘네들도 갈등이 있었겠죠. 그러다 결국에는 상가까지 이제 안착을 하게 됩니다. 수익률은 맞지는 않아요. 한 14% 정도 수익률 받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가가 높게 뛰고 좀 눌림을 줬다고 하더라도 좀 단가 높은 지역이었습니다만은, 우리는 보통 이런 스타일 종목을 잘 하는데, 이런 스타일 종목을 할 때의 가장 큰 배심은 뭐냐 하면, 뭔가 시장의 방향을 우리가 좀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시장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건 허무맹랑한 거거든요. 그럼 뭘 믿어야 된다? 오로지 눈에 우리 보이는 것밖에 믿을 건 없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건 역시 우리가 결정하고 진입한 단가, 우리가 4,800을 잡아서 이 4,800원의 단가를 가지고만 결정을 짓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행스럽게도 다른 경쟁자들이 없는 시장이라서 오늘 얘네들 관련주들 좀 힘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YG 플러스를 수익을 안고 상가를 보유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죠. 오늘 상종목을 4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가 4종목 중에 2종목은 데이로 진행한 종목 아닙니까? 클리노믹스는 24% 정도 수익을 안고 있고 YG 플러스는 14% 정도 수익을 안고 있죠. 그러면 뭐 그 2개만 해도 오늘 매매는 사실 다 좋은 거죠. 그래서 내일 종목도 클리노믹스와 같이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YG 플러스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점들은, 어떤 종목을 자기가 아침에 공략을 할 거라고 정해 놓았을 시에는 그 종목을 그래도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추정은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얘가 15% 뛰어서 9% 미끄러졌다가 저 끝났네 라고 일찍 평가를 내리지 말고 일단 최대한 추정은 해주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최대한의 가능성을 열어두라. 최대한의 가능성을.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즉 자기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안 된다는 생각은 버리고 일단 가능성을 두고 열어봐라. 그러면 새로운 길이 보일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모든 종목을 바라보면 트레이더로서는 파동의 느낌을 많이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YG 플러스도 수익을 안고 상한가까지 보유하고 있으니까 내일 클리노믹스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가 타점을
아주 잘 잡았다고 봐요. 우리가 처음에 오늘 시가가 동아기업은 시가 8.6% 잡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제일 바쁠 때 동아기업을 11,200원과 11,400원 이 두 가지 트랙으로 잡았습니다. 11,200원 첫날에 여기에는 주진 않았어요. 근데 11,400원까지는 주었단 말이죠. 그리고 일자 파동에서 얘는 벌써 8, 9% 수익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락을 하게 되죠. 자, 이때는 11,400원을 깨고 내려서 11,200원 근처까지 줍니다. 그래서 오늘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우리가 타점을 잘 잡고 대응을 한 덕분에 얻은 수익이라고 봐요. 물론 뭐 이쪽에 뭐 파셔도 상관은 없었겠습니다만 일단 동아기업은 순수하게 이것은 뭐 다른 여러 가지를 다 떠나서 순수하게 우리가 잘 타점을 잘 잡고 진행했던 것 같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종목을 열심히 공략을 하고 추적을 하고 눌림을 기다리고 있고 뭐 돌파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공지가 하나 툭 튀어나오면서 급등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도 매매하시면서 많이 가끔씩 느끼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것을 자주 느낍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종목도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조금 파동을 주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서 나타나지, 가만히 있는 종목에서는 잘 나타나지는 않아요.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뭔가 치대고 있는, 뭔가 실험을 하고 있는 종목에서 그런 것들 한 번씩 툭 나타난단 말이죠. 뉴스가. 참 그런 것들 보면 뭔가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뭔가 길이 뭐 나타난다? 뭐 그런 뭐 약간 억지스러운 뭐 말로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만 그런 경우 많이 있더군요. 오늘 동화도 그런 케이스였죠. 어쨌든 덕분에 30% 가까이 수익은 잘 챙긴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간 내서도 좀 올라가 있으니까 내일 또 어떻게 들든지 보도록 하죠. 오름 테라퓨틱은 요 근래에 신규주들 흐름에 같이 편성을 친고 있는데 요즘 우리 신규주들이 참 수익을 잘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오름 테라퓨틱은 참 좋은 수익을 올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까지 바로 여기까지 먹었으니까. 오늘도 오름테라는 또 수익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PI나 아스테라나 전부 다 우리가 신규주들은 참 골고루 돌아가면서 수익을 많이 챙겼지 않습니까? 보통 100%, 200% 막 이렇게 생겼죠. 오름테라 같은 것은 남들이 볼 때는 뭐 누구나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아이고 뭐 나도 오늘 들어가 조금 먹었어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이렇게 시간을 두고 시간차를 두면서 생각을 하면서 또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공략을 하면서 꾸준히 참 수익을 먹기 참 쉽지는 않거든요. 제가 뭐 잘했다고 우리가 잘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시장을 뭐 중심을 끌고 하는 주도주가 뭐 어떤 경우 뭐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을 갖고 놀아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같이 놀고 있으면 그 옆에 친구도 있고 동생도 있고 동네 친구도 있고 옆집 아줌마도 있으니까 이놈 가지고 매매하다 옆집 뭐 친구도 만나보러 가도 동생도 만나보러 가고 옆집 뭐 편의점 아줌마도 보러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또 챙겨오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들을 잘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운용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오름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가 37,000원 기준가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면 그때 매매할 때는 모르는데 지나고 보면 이게 이런 자리였구나, 이런 것을 그냥 눈에 보이죠. 그래서 뭐 수익률은 크지는 않았어요. 한 15, 6%? 15, 6%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속도가, 제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속도가 좋아야 되거든요. 속도가. 그래서 그런 점은 오름 테라퓨틱이 오늘도 만족할 만한 속도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해요. 수익도 좋았습니다. 오늘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도 고점 매매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았는데 뜻대로는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스타일대로 뭐 끌어올라가면 승부수를 한번 던질 수 있는 위치로 가고 있었단 말이죠. 고점이 20%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200원에서 우리가 이제 승부수를 떼었지 않습니까? 떼었는데 수익은 나왔습니다만 가지도 못했죠. 그래서 둘 다 1차, 2차에서는 둘 다 5% 정도밖에 수익은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머리가 두 개 딱 보이죠. 딱 받고 내려오는데. 근데 한 번 또 더 아쉽잖아요. 그래서 딱 7,000원 기준까지 잡고 또 한 번 더 했죠. 여기서도 한 10%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한 8% 정도. 그래서 20%까지도 수익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그래도 뭐 18% 정도 뭐 수익은 나쁘진 않죠. 그래서 여기서 배울 점은 포기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20%대에 땅 부딪히고 두 번에 땅 부딪히는데 세 번까지 부딪히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만약에 세 번을 부딪혔다면 오늘 상가를 갔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이 고점이 오늘 20%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개가 지금 20% 때렸죠. 여기서 한 번만 튀어줬으면 이 세 번째 여기만 살아줬다면 오늘 상가 갔겠죠. 근데 두 번을 부딪히는데 세 번을 부딪히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뉴스로 끝났단 말이죠. 적어도 세 번은 부딪혀줘야 되는데 그리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눌리면서 기다려서 다시 진행을 했고 한 번 더 챙기고. 그래서 토마토 시스템에서 배울 것은 즉 고점에서 부딪혔을 때 포기를 할 줄 아는 종목, 포기를 할 줄 아는 마인드, 그리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빨리 물러날 줄 아는 그런 것도 좀 경험이 된다. 그래서 고집을 피지 말자 이런 거예요. 시장 흐름이 잘 따르자는 뜻이겠죠. 그래도 뭐 한 종목에 이 정도 수익 났으면 좋은 거죠. 이건 또 오늘 한국 맥널티는 뭐라고 해야 되네요. 잠복 근무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해야 될까네. 그래도 잠복 근무 시간은 좀 길었지만은 그만 합당한 수익은 준 것 같아요. 아침에 조금 살짝 반등했다가 이제 계속 내려온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기다렸는데 결국은 수익률은 한 11%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좀 이 시간이 조금 길었죠. 여기서 우리 잠복을 해가지고 있다가 이 시간이 좀 길었는데 여기 좀 길었지만 버튼 만큼 그래도 파동이 일어나면서 수익을 주니까 이런 게 더 알친 수익이거든요. 이렇게 싸우는 수익이 있잖아요. 막 치대는 수익, 막 치고 받고 막 치고 받고 하는 이런 종목은 사실은 몇 프로를 좀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별로 먹은 건 없는데 이렇게 조용하게 들어가서 가만히 숨죽이고 가만히 있다가 파동이 일어날 때 차카닥 챙겨 먹는 것. 이게 참 편하고 그리고 수익도 커요. 왜? 통수익으로 먹거든요. 통수익으로. 그래서 맥널티 같은 것은 은둔 기간이 길수록 고수로 태어난다 라는 옛날에 무역고수에 나오는 말처럼 잠복 근무를 잘 합시다. 그러면 범인도 잘 잡습니다. 오늘 한국 첨단 소재는 마음먹고 우리 시가로 다 보자 이래서 기세적으로 진행된 종목이었죠. 근데 시가가 한 9%대였어요. 약간 눌러주고 이제 상승을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생각만큼은 조금 기대감은 있었거든요. MS에서 양자 칩도 나오고 이래서 좀 기대감이 있었고 그 기대감이 오늘 아침에 양자 관련주들 전부 다 시가도 좋게 모습을 좋게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첨단한데 좀 기대감은 그런데 물론 그만큼 뭐 전체적으로 오늘 보니까 19.9 몇 프로입니까? 19.6%까지 갔거든요. 시가가 9%대 잡혀가지고 그게 뭐 나름대로 잘 가고 있었죠. 하지만 뒤끝이 좀 약했죠. 뒤끝이 약해요. 다른 애들이 한한양 애들이 막 치고 와버리고 시가를 높게 띄우고 막 YG 플러스 같은 게 15%씩 띄우고 막 난리를 치니까 뭐 얘네들이 좀 그랬죠. 그래도 뭐 아침에 땅 때려가지고 뭐 8, 9% 10%는 안 났습니다만 8, 9% 먹었으면 그래도 소정의 어떤 수익은 잘 챙겼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 2시간 매매가 끝이 났죠. 2시간 매매한 친구도 우리가 참 부지런히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게 우리가 매매 시간이 2시간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할 때 많이 집중력이 필요하고 순간순간적인 판단력도 빨라야 되고요. 여러 가지를 많이 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 결과는 참 놀라울 정도지 않습니까? 과연 하루 종일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더 그만큼 수익이 날까라고 하면 저는 글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오전적인 매매에 모든 걸 집중하고 마무리 짓고 운동을 한다든지 헬스를 간다든지 산을 간다든지 수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제가 하시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 시장, 이 정말 이 무섭고 엄습하고 악의스러운 이 시장에서 자기 자신을 청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욕심의 끝은 없습니다. 마인드를 자제하고 선택과 집중을 잘 유지를 하면서 이 시장과 함께 천천히 나아가도록 합니다. 오늘도 200%까지는 수익은 안 났습니다만은 한 160% 정도 나왔습니다만 다 먹지는 못했겠죠. 사람마다 틀리니까. 하지만 그 절반만 먹어도, 아니면 그 절반의 절반만 먹어도, 아니면 그 절반의 절반만 먹어도 작은 수익은 절대 아닙니다. 단 우리가 수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매매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의 매매를 하니까 그런 수익이 나온다는 겁니다. 나는 잘 따라가기 힘들어. 그럼 천천히 오면 돼요. 세 종목을 할 때는 자기는 한 종목만 집중을 하고, 네 종목을 할 때는 자기는 두 종목만 집중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스킬을 조금씩 이제 키워 나가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네 종목씩 하고 있단 말이지. 남들은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맨날 평생 한 종목만 해야 되나? 난 평생 두 종목만 해야 되나? 그렇지가 않아요. 자금이 늘어나고 식견이 늘어나고 눈이 빨라지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싸우다 보면 점점 더 빨라져요. 상매매 할 때도 처음에 상가 들어갈 때 이렇게 상가 우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막 초보 때는 허덕허덕하죠.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중견 정도 고수가 되면 들어가는 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저거는 들어가자마자 매도를 일단 쳐야 되겠구나, 한 번은. 그런 느낌도 오고, 잠겨져 있어도 저 놈은 풀어지겠네 라는 느낌이 와요. 그 느낌은 그동안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겪어왔던 눈과 손과 귀와 머리에 있던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수학적으로 1 플러스 1은 2다. 지금 10만 주니까 5만 주 풀리면 팔아라. 그때는 팔아야 된다. 100만 주 있을 때는 70만 주 빠지면 팔아라. 이런 거 아니거든요. 100만 주 있다가도 쭈루루루 빠져가지고 만 주를 남겨놓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와가지고 200만 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래, 그런 경험치가 쌓이면은 눈에 보여. 그래서 트레이딩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좀 스킬이 부족하고 그러신 분은 급하게 하지 마세요. 세월이 필요합니다. 세월이. 꼭 그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더욱더 마인드를 쪼우고 기름치고 더 쪼여서 간결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마인드를 먹도록 합니다. 자, 오늘 트레이딩 히스토리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간이 좀 많이 늦었네요. 내일도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